보이스피싱 엄마, 나야. 절대 속으면 안 되는 최신 시니어 사기 수법. 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땀방울이 맺힌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이런 전화나 문자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나야. 나 지금 너무 급해. 휴대폰 액정이 깨져서 전화가 안 돼. 문자 좀 봐줘. 급하게 돈 좀 보내줘. 지금 바로. 김호우님, 당신의 계좌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지금 즉시 안전한 계좌로 모든 자산을 이체해야 합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들으시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손끝이 저릿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 네,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평화로운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가려는 그림자. 바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이 오디오북은 단순히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오늘 이들의 심리전이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드는지, 그리고 그들이 노리는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지점은 어디인지를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필승 방어 전략을 손에 쥐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어르신들이 단 한 분도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오디오북을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와 소중한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이스피싱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그 실체를 마주하고 다시 빛으로 걸어나가는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나는 절대 보이스피싱에 안 당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 자체가 사기범들의 첫 번째 표적이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몇 년 전의 어설픈 전화 사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상 속으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며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당신이 표적이 되는 이유. 우리는 흔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정보의 어두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오히려 사기범들은 너무나 평범하고 따뜻하며 남을 믿는 여러분의 선량한 마음을 악용합니다. 첫째, 디지털 환경의 변화와 정보의 격차입니다. 스마트폰이 익숙하고 인터넷 검색이 생활화된 젊은 세대와 달리 어르신들은 새로운 기술이나 보안 위협에 대한 정보 습득이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습니다. 복잡한 앱 설치 과정이나 알 수 없는 링크를 누르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이들은 간파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과 희생정신입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부모님들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랑입니다. 사기범들은 바로 이 사랑을 가장 잔인하게 이용합니다. 자녀가 위급하다는 말 한마디면 어떤 의심도 접어두고 달려가려는 부모의 본능을 정확히 꿰뚫는 것이죠. 내 자식이 어려운데 어떻게 모른 척해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바로 그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감과 정보 습득의 한계입니다. 은퇴 후 사회 활동이 줄어들거나 홀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걸려오는 한 통의 친근한 전화나 문자가 외로운 마음을 파고드는 달콤한 유혹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주변과 공유하고 즉각적으로 확인할 기회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경제적 불안감과 고수익 유혹입니다. 늘어나는 의료비, 줄어드는 수입,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시니어분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사기범들은 이러한 불안감을 노려 원금 보장 고수익 투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와 같은 솔깃한 제안으로 접근하여 여러분의 마지막 노후 자금마저 빼앗아 가려 합니다. 보이스피싱, 진화를 거듭하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전화로 돈을 요구하는 옛날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IT 기술과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매 순간 진화하고 있습니다. 초기 보이스피싱이 당신 계좌가 해킹당했으니 돈을 보내라는 식의 단순 협박이었다면 이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해졌습니다. 스미싱과 악성 앱 설치. 휴대폰 문자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링크를 보냅니다. 마치 자녀의 사고 소식, 택배 주소 확인, 건강보험 환급 등 정상적인 문자처럼 위장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사기범의 소나기에 들어가 모든 개인 정보가 탈취되고 원격 제어까지 가능해집니다. 발신자 번호 조작 스푸핑 사기범들은 특정 전화번호를 조작하여 실제 자녀의 번호나 은행, 검찰청의 대표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번호가 맞는데 왜 사기지? 하고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AI, 음성 변조 및 개인 정보 학습. 놀랍게도 이제 사기범들은 AI 기술로 자녀의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미리 확보한 개인 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이름, 주소, 가족 관계 등을 언급하며 신뢰를 얻습니다. 어머니, 저 철수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이 생겨서요. 와 같이 구체적인 대화로 시작하여 의심할 여지를 줄입니다. 가짜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수사기관, 금융기관, 투자 플랫폼처럼 정교하게 만든 가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돈을 이체하거나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들은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피해 금액의 대형화, 한 번의 사기로 수백, 수천만 원은 물론 평생 모은 노후 자금 전체를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되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잔혹성이 더욱 커집니다. 자, 이제 보이스피싱의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수법인 자녀 사칭 사기를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악용하는 이들의 수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감쪽 같습니다. 김 여사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올해 70세인 김 여사님은 홀로 아들 철수 씨를 키워냈습니다. 철수 씨는 해외에서 유학 중이라 자주 연락하지 못했지만 김 여사님에게는 늘 자부심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여사님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010으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였지만 내용은 심장을 쿵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엄마, 나야. 철수. 지금 휴대폰 액정이 완전히 깨져서 통화가 안 돼.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하는데 이 번호로 연락하고 엄마 폰으로 좀 대신 결제해줘. 너무 급해서 그래. 자세한 건 문자 봐. 김 여사님은 아들이 해외에 있는데 설마 이런 급한 일이 있을까 싶었지만 액정이 깨졌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평소 아들이 문자보다는 전화를 자주 하는 편이었기에 문자가 익숙하지 않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급하다는 말에 아들이 혹시라도 큰일이라도 당할까봐 혹은 자신 때문에 일이 늦어질까봐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김 여사님은 문자에 찍힌 링크를 무심코 눌렀습니다. 링크는 은행 앱과 비슷하게 생긴 가짜 웹페이지로 연결되었습니다. 보안 강화를 위한 앱 설치라는 팝업이 뜨고 김 여사님은 그동안 사용하던 은행 앱인 줄 알고 망설임 없이 설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김 여사님의 스마트폰은 사기범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후 사기범은 김 여사님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아들 철수 씨의 진짜 전화번호를 알아냈고 김 여사님의 가족에게까지 똑같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수수료를 보내주며 심지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알림이 왔을 때도 아들이 급하니 일단 도와줘야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김 여사님은 한 달 만에 평생 모은 노후 자금 중 5천만 원을 잃고 나서야 해외 유학 중인
진짜 아들 철수 씨와 통화하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야 라는 한마디가 김 여사님의 노후에 차가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더욱 교묘해진 자녀 사칭 수법. 김 여사님의 사례처럼 자녀 사칭 사기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악용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도용. 자녀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그대로 도용하여 친구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수법입니다. 마치 진짜 자녀가 폰을 바꾸거나 번호가 바뀌었다며 급전이 필요하다고 속여 보내는 식입니다. 프로필이 똑같으니 의심하기 어렵죠. AI, 음성 변조 및 목소리 위조.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진짜 자녀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미리 확보한 자녀의 음성 샘플을 분석하여 부모가 듣기에 내 아들 딸 목소리 맞네 하고 착각할 만큼 정교하게 음성을 변조합니다. 다급한 상황을 연출하며 짧게 통화하기 때문에 더욱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자녀의 지인 사칭. 엄마, 나 땡땡 친구 누구누구인데 지금 철수 아들 이름과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인데 연락이 안 돼.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대신 연락했어. 와 같이 자녀의 지인까지 사칭하며 부모의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소액으로 신뢰를 얻은 후 큰돈 요구. 처음에는 친구에게 갚을 돈 10만 원만 급하게 보내줘 등 소액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쉽사리 송금하게 만듭니다. 소액이라 의심이 적고 한두 번 들어주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더 큰일이 생겼어. 500만 원만 식으로 요구 금액을 점점 늘려나갑니다. 이번에는 사회적인 공포심을 이용하는 기관 사칭 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이들은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을 범죄자로 몰아세워 공포에 질리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켜 평생 모은 재산을 강탈해 갑니다. 국가기관의 가면을 쓴 악마. 박 선생님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은퇴 후 연금과 소박한 재산으로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선생님의 휴대전화에 02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검사입니다. 박땡땡님 명의의 통장이 대규모 불법 자금 세탁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피의자 신분이며 계좌의 모든 돈은 동결될 예정입니다. 박 선생님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손발이 떨려왔습니다. 평생 법 없이 살았는데 범죄자라니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사기범은 박 선생님의 불안감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 기밀 사항이니 절대 가족이나 주변에 알리지 마십시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즉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은 박 선생님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시키는 대로 ATM기로 달려가 통장과 보안카드 번호를 불러주며 돈을 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혹시 이게 보이스피싱인가요? 하고 물었지만 사기범은 검찰 수사에 불응하면 가중 처벌된다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결국 박 선생님은 은행 한도를 모두 채워가며 수천만 원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대포 통장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충격으로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셨습니다. 다양한 기관 사칭 유형과 그들의 수법. 박 선생님의 사례처럼 기관 사칭 사기는 공포와 권위를 이용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이들은 검찰, 경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을 사칭합니다. 은행 금융감독원 사칭. 당신의 계좌가 해킹되어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보안 강화 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합니다. 심지어 ARS를 통해 진짜 은행처럼 음성 안내를 하거나 가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를 속입니다. 통신사세무서 4층. 명예도용이 의심되니 확인하라. 미납 요금이 있으니 링크를 클릭하라. 세금 환급을 해주겠다며 문자나 전화로 접근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합니다. 지급정지, 협박.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지급정지될 예정이니 이를 풀기 위해선 수수료를 보내라고 협박합니다. 가짜 공문서와 신분증 제시. 사기범들은 더욱 정교해져서 위조된 검찰 공문서나 경찰 신분증 사진을 문자로 보내 피해자를 완전히 속이려 합니다. 이들은 항상 수사 기밀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강요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실을 확인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고립된 상황에서 피해자는 더욱 불안해하며 사기범의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탐욕의 덫, 대출 투자 사기의 맹점.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부족한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은 많은 시니어분들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사기범들은 바로 이러한 경제적 불안감을 파고들어 달콤한 유혹으로 여러분의 마지막 희망까지 빼앗아 갑니다. 제게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최할아버지가 계십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지만 자녀 교육과 결혼에 많은 돈을 쓰시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은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할아버지의 스마트폰으로 솔깃한 광고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원금 보장, 월 10% 확정 고수익, 이를 걱정 없는 특별 투자 기회, 단 3일 한정 선착순입니다. 지금 바로 링크를 클릭하세요. 최할아버지는 혹하는 마음에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투자 플랫폼에 가입했고 처음에는 100만 원 소액을 투자했습니다. 며칠 후 계좌에 10만 원의 수익이 찍혔고 인출까지 가능했습니다. 와, 진짜네. 최할아버지는 놀라움과 함께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사기범은 최할아버지의 믿음을 얻었다고 판단하자 이제 더 큰 욕심을 자극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참여하시면 20% 특별 보너스의 VIP 서비스까지 제공됩니다. 남은 노후 자금까지 모두 투자하시면 1년 안에 부자 되십니다. 결국 최할아버지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 중 마지막 남은 1억 원을 전부 투자 플랫폼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2번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가짜 투자 앱은 돈이 계속 불어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인출 요청을 하자마자 앱은 먹통이 되었고 상담사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기고는 큰 충격과 깊은 절망감에 빠지셨습니다. 대출 사기, 또 다른 함정. 투자 사기 외에도 대출 사기는 시니어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하는 또 다른 위험한 수법입니다. 대환대출 저금리 대출 유도. 현재 높은 금리의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 더 큰 금액의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매우 솔깃한 제안이죠. 선수수료 요구. 대출을 시행하기 전에 신용등급을 상향해야 한다. 보증료가 필요하다. 상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명목으로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먼저 요구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 전에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100% 사기입니다. 기존 대출 상환 요구. 새로운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절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악성 앱 설치 유도. 대출 상담을 위장하여 출처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게 합니다. 이 앱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개인정보를 모두 빼돌려 또 다른 범죄에 이용합니다. 심지어는 설치된 앱을 통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빼내어 직접 대출을 받거나 다른 계좌로 돈을 빼돌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출 투자 사기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거나 급한 상황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항상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라는 원칙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상의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이 지침들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를 튼튼히 할 시간입니다. 옆에 메모지를 준비하셨다면 적어두세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무조건 의심하라 입니다. 급하다, 비밀이다, 어디로 옮겨라는 말을 하는 순간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사기범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 확인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벌고 주변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전화는 나중에 걸어도 됩니다. 문자는 나중에 답장해도 됩니다. 일단 끊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혹은 신뢰하는 이웃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세요.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려 들면 사기범의 심리전에 빠지기 쉽습니다. 유형별 맞춤 방어 수칙 상세 안내. 이제 각 사기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방어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엄마 나야. 자녀 사칭 사기. 이렇게 막으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자에 찍힌 번호로는 절대 답장하거나 전화하지 마세요. 그 번호는 사기범이 조작했거나 새로 만든 번호입니다. 확실한 확인 방법. 문자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평소 자녀가 쓰던 익숙한 번호 기존에 저장된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자녀와 통화가 안 되면 다른 가족에게 연락하여 자녀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가족만의 비밀 약속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 만약 급한 돈 요구 문자가 오면 엄마가 너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 이름이 뭐였지? 하고 물어볼게. 내가 정확히 답해야 해. 와 같이 사기범은 알 수 없는 질문과 답을 정해두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이 수사금융기관 사칭 사기. 이렇게 막으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 수사기관 경찰, 검찰이나 금융기관 은행,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계좌로 보내라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두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전 계좌, 보안 계좌라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미련 없이 전화를 끊으세요. 필수 확인 절차. 의심스러운 전화는 무조건 끊고 직접 112 경찰청나 1332 금융감독원로 전화하여 문의하세요. 절대 사기범이 불러주는 번호로 걸지 마세요. 그 번호는 사기범에게 다시 연결됩니다. 개인정보는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신분증 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은 어떤 기관에서도 전화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3. 대출 투자 사기. 이렇게 막으세요. 가장 중요한 핵심. 대출을 받기 전에 선수수료나 신용등급 상향 비용,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을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출 전에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 유혹의 진실 원금 보장 고수익, 무조건 성공하는 투자와 같은 약속은 99% 사기입니다. 세상에 공짜 돈은 없습니다. 달콤한 유혹은 가장 위험한 덫입니다. 앱 설치, 요구 주의. 대출이나 투자를 빌미로 출처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하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악성 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해킹할 수 있습니다. 5.3. 디지털 안전 수칙 강화 및 생활 속 방어. 개별 수법에 대한 방어와 더불어 평소 생활 속에서 디지털 안전 수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 휴대전화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허용 기능을 비활성화하세요. 이는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정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및 이중 인증 설정. 은행 앱, 카카오톡 등 중요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가능하면 지문 인식이나 OTP와 같은 2단계 인증 이중
인증을 설정하여 보안을 강화하세요. 통신사 보이스피싱 지킴이 서비스 활용. 각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를 신청하여 불법 스팸 전화나 문자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과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가족 톡방이나 모임에서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고 정보를 공유하세요. 서로에게 든든한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낯선 연락에 대한 경계심 유지. 모르는 전화번호나 의심스러운 문자는 받지 않거나 즉시 끊는 습관을 들이세요. 당신의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방어가 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보이스피싱이라는 어둡고 잔혹한 그림자를 마주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날마다 진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방법 또한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정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지혜는 그 어떤 사기범도 뚫을 수 없는 튼튼한 방패가 됩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은 수많은 사기 수법과 그들의 심리전을 꿰뚫어 보았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오디오북을 들으시다가 불행히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셨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즉시 행동하세요. 즉시 112 경찰청에 신고하세요. 피해금을 송금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신고는 당신의 피해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 여러분을 지지하고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소통하고 이웃과 정보를 나누며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 어떤 사기범도 훼손할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기범도 훔쳐갈 수 없는 가장 값진 자산입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더욱 평화롭고 안전하게 그리고 자존감 넘치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체적이고 당당한 삶을 제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